프랑스 공군 KF-21에게 완패당한 라팔 상황. 프랑스 KF-21가 라팔 짓눌렀다. 라팔 심각성 보도한 프랑스 언론. 지금까지 미국의 지식공유 사이트 코러에 올라온 질문 F-16과 라팔 중 어느 쪽이 더 나은 전투기인가? 에 대해 아이자드 사이드가 답변한 내용을 기반으로 프랑스 다소 라팔과 대한민국 KF-21 보라매를 간접적으로나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제가 역주를 통해 지적했듯이 라팔에 비해 F-16이 불리한 점이라고 예시한 부분의 상당수를 KF-21 보라매가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 인식 능력과 통합 전자전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라팔이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답변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 보잉을 압박하며 기세를 높이고 있는 유럽 에어버스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서방 세계에서 미국 다음 가는 항공우주강국이 프랑스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존재가 바로 4.5세대 전투기 라팔입니다. 이번 영상 제작에 참고하기 위해 KF-21 보라매에 정통한 국내 전문가에게 라팔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장점, 즉 4.5세대 최고 수준의 상황 인식 능력과 통합전 자전 능력에 비해 KF-21 보라매는 아직 멀었다라는 비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해 보았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전문가의 답변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투자된 비용과 운용시간이 완전히 다른 라팔과 KF-21 보라매를 상황인식 능력 및 통합전 자전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최근에 등장한 버전의 라팔과는 달리 KF-21 보라매에는 아직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 두큰 같은 첨단 장치는 탑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KF-21 보라매는 라팔보다 30년 뒤에 실전 배치되는 신형 기체인 만큼 좀 더 큰 S 레이더와 단위 성능이 훨씬 더 우수한 부품들, 예를 들면 최신형 임무 컴퓨터와 센서 등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라팔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 인식 능력은 F-35의 어데스 같은 360도 적외선 형상 인식 센서에 비한다면 감도 및 탐지 거리가 대단히 약할 뿐만 아니라 무인 전투기 운용에 필수인 편대간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 이른바 마렐 같은 장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KF-21은 5세대 스텔스 버전 블록 3로 개량되는 시기를 대비해 어데스나 마델 같은 기술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할 필수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 자료들을 검토 및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따라서 단순히 현재 상황만 보고 라팔의 항전 장비가 우세하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향후 30년을 지배하게 될 대세 기술에 맞춰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시킨 요다스나 무인 전투기 운용에 필수인 마델 같은 차세대 기술들은 차후 KF-21 블록 3가 개발되었을 때 함께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때 KF-21 블록 1 이에 탑재된 임무 컴퓨터의 업그레이드까지 고려하여 한꺼번에 해당 기술들을 적용한다면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성능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KF-21 보라매에 정통한 전문가는 현재 라팔이 KF-21 보라매보다 우수한 상황인식 및 통합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라팔은 2001년에 실전 배치된 전투기인 만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량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KF-21 보라매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량을 거듭해간다면 라팔과의 격차를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KF-21 보라매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개량이 가능한 설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라팔과 궁극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방위사업청과 K가 생각하고 있는 2040년대 중반의 내부 무장창을 갖춘, 즉 로급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F-35의 아스 및 매들에 근접하는 상황인식 능력과 지향성 고속 데이터 링크를 보유한 F-21 블록 3가 등장하게 된다면 과연 나팔이 어떤 점에서 우위를 내세울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나팔도 개량의 개량을 거듭해 나가겠지만 델타익 플러스 카나드 형상 자체가 가진 한계에서 로급 스텔스 능력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랑스 밀리터리 매니아들 중 일부는 나팔의 이른바 플라즈마 스텔스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또한 한국형 F-414 엔진의 개발 완료 시기를 15년 뒤인 2040년대 중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한국형 F-414 엔진의 개발 완료 시기와 KF-21 블록 3가 등장할 수 있는 시기가 겹치는 것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의 정통한 전투기 전문가에게 한국형 F-414 엔진으로 소위 6세대 전투기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질문한 적이 있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대답을 들었는데요. 그 내용은 시간 날 때 정리해서 다른 영상으로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나팔과 KF-21 보라매의 미래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자료 조사를 거의 끝마칠 무렵 F-16과 라팔 중 더 뛰어난 전투기는 어느 쪽이냐? 라는 질문에 대한 많은 답변들 중에서 거의 300명에 가까운 미국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면서 좋아요 순위 압도적 1위를 달리는 답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시간 대학에서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남이 차베리의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F-16과 라팔 중 어느 쪽이 더 우수하냐고. 도대체 어떤 점에서 더 우수하냐고 묻는 것인가? F-16은 지금까지 4,600대 이상 생산되었다. 신뢰성은 입증되었고 개발 및 생산 비용 측면에서 이미 오래전에 본전을 뽑고도 남았으며 해외 판매를 위한 정면 승부에서도 F-16은 거의 항상 나팔보다 앞서 나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성비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판매가 이루어진 기체를 이기기란 정말 어렵기 때문이다. 나팔, 레페일리의 단가는 F-16 블록 52 플러스 가격의 약 2배 정도로 비싸다. 한정된 예산을 가진 공군에서 4개 비행대대를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경우와 2개 비행대대를 실전 배치하는 경우 사이의 차이는 정말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무리 라팔이 개별적으로 우수한 전투기라 할지라도 자국 연공 절반을 공군의 엄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겨두고 싶은 나라가 어디에 있겠는가? 인도를 예로 들어보자. 인도 공군은 중형 다목적 전투기 최종 후보로 라팔을 선정했는데 당시 인도 공군이 요구했던 수량은 126대 정도였다. 다목적 플랫폼 라팔은 제공권 장악 역할에 편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투행동 반경도 좁은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비롯하여 F-16 그리고 기타 다른 전투기들을 모두 물리쳤다. 그러나 막상 가격을 제시하고 거래를 성사시켜야 할 시점이 되자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인도 공군은 36대에 불과한 나팔 도입에 만족해야 했고 단발 엔진 전투기에 대한 새로운 입찰을 개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낡은 모델이 된 F-16보다 공대공 전투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더 먼 거리에서 공대지 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나팔이 보다 우수한 전투기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나 뛰어난 성능이 전투기로서의 성공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일한 척도가 아님을 명심하라. 성능은 뛰어나지만 너무나도 비싼 가격 때문에 자국 영공 방어에 필요 충분한 숫자의 전투기를 확보할 수 없게 된다면 그 뛰어난 성능이 때로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라미 차베리는 성능이 전투기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키워드는 아니며 오히려 가성비가 더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600대나 생산되며 거의 100년, 한 세기 가까이 전 세계를 호령했던 F-16의 성공 비결이 바로 규모의 경제, 즉 가성비에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라팔도 F-16처럼 4,600대 이상 팔려나갔다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수한 성능의 가격까지 내려간 라팔은 큰 인기를 누리며 또다시 팔리게 되었을 것이고 더 커진 규모의 경제로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선순환을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라팔과 F-16 그리고 KF-21 보라매의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며 성능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내리에 가장 강하게 남은 생각은 승부의 관건은 바로 생산량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 등장했던 세 글자 5의 주인공은 바로 생산량이었던 것입니다. 이익을 다소 적게 남기더라도, 다른 나라들보다 다소 후한 수준의 기술 이전을 해주더라도, KF-21 보라매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어야 KF-21 보라매와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생산 라인을 돌려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KF-21에 투자하여 블록 3, 블록 4, 개량에 개량을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생산 라인이 돌아가야 부품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이는 곧 저렴한 운용 유지비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생산 라인을 돌려 얻은 수익으로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KF-21 보라매의 생산 라인이 끊긴다면 개량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도 전부 우리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5세대, 6세대 전투기 개발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